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지 3년이 되던 1815년 황해도 곡산에서 숨죽여 살던 김삿갓에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김삿갓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맞나요? 연이 대체 어떻게 된 닿았네요. 일일까요? 어떻게? 그죠? 네. 궁금하시죠?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조정이 반역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단하고 감시와 경계를 좀 풀었던 거죠. 흉흉했던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가족들은 3년 만에 경기도 광주에 모여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김삿갓 가족에게 들이온 불행이 조금씩 거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아하,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익수는 가문의 수치다. 장동 김씨 가문에서 대역죄를 지은 김삿갓의 가족을 가문의 수치라면서 족보에서 지우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족보에서 지워진다는 건요, 자신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고요, 어디서 양반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근본 없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내몰린 듯한 절망감을 느낀 김삿갓의 아버지는 우라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와. 화병. 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그렇죠. 비극이네. 그렇죠. 김삿갓은 3년 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기쁨도 잠시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김삿갓의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에 숨어 살기로 했던 거예요. 자, 김삿갓의 어머니가 왜 강원도 영월로 가기로 했을까? 이유가 있죠. 김삿갓의 가족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곳, 대역 죄인의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혈연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월.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이었거든요. 그럴만하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살 어린이였던 김삿갓은요, 20살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양반집 교수 황 씨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죠.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김삿갓. 자, 과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인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썩힐 수 없었던 김삿갓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골 훈장으로 생활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훈장이었던 김삿갓을 멸시하곤 했거든요. 바로 학부형들. 학부형들. 잔반인 걸 아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의 훈장들은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몰락 양반이라는 이유로 종종 학부형에게 멸시받고는 했거든요. 게다가 서당의 훈장님만으로는요, 사실 생계를 꾸려가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상황 되면 진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세상에 나갈 수도 없는 기회도 없고 내가 거기다 갔다 막 부모들한테 멸시받고 그러면 자포자기 해갖고 매 술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하지만 김삿갓은요, 돗자리 짜기, 산에서 나무 베어 팔기, 농사 짓기, 하여튼 몸을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훈장으로 살아가던 김삿갓의 이 두기를 솔깃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이 김삿갓처럼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잔반 중에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당시에는요 3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인 10년식 외에도 네. 별시라는 특별 시험이 자주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험은 자주 열리니까 합격의 기회는 그만큼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죠. 먹구름만 잔뜩 껴있던 김삿갓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집안 일으키자. 과거 시험에 사활을 건 김삿갓. 그 길로 아내와 자식을 영월에 두고요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김삿갓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김삿갓처럼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양반들이 막 한양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정조 말년에 그 한양의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 경시의 경우를 보면 한 1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서울 인구에 육박할 정도였죠. 그러네. 그러한 그 기현상은 김삿갓이 살던 순조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 상민들도 돈 벌어가지고 그냥 막 양반 사고 족보도 새로 사고 막 그러니까 자리도 사고. 그러니까요. 와, 역시. 아니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봐요 이거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음시생이 많다는 것 외에도요 김삿갓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다고 해도요 돈도 가문의 배경도 없는 김삿갓은요 아주 불리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불리한 자리? 그때는 이제 이런 맨 넓은 마당에서 봤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앉히는 거지. 뺏기라고요? 뺏기면 볼 수 있고 그 혼이 보지 않고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아닐 것 이거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들판이라든지 뭐 벌판이라든지 뭐 어떤 그 과거 시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시험이 걸리고 있는 TV나 모니터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명당일까요?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아, 누구보다 먼저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고 재빨리 답안지를 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명당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수험 번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돈 있는 집에서는요 대신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나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야! 하고 막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네. 쉽지 않네요. 명당이구나. 돈도 가문의 힘도 없던 잔반 김삿갓은요 공정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도 가문의 배경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안 김삿갓은요 우선 세도 가문과 인맥을 두텁게 쌓기로 합니다. 만약 세도 가문과 인맥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 문제. 문제. 보시죠. 김삿갓이 세도 가문과 인맥을 쌓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근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저희 셋이 리그전을 치렀거든요. 오늘 김삿갓 네.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시나요? 네, 저희 맞출 수 있습니다. 나? 이것도 아세요? 이것도 소설에 나와. 몰라요. 오케이. 좋아, 모르신다. 아, 이거 그러면은 네 명의 싸움입니다. 오케이, 네 명의 싸움이다. 이거 맞춰야 돼요. 가문의 싸움의 택한 방법? 정답. 자, 네, 정답.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시를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가문 괜찮은 친구를. 오답. 정답. 네, 저 오답. 알겠어요. 네. 이거랑 비슷한 결입니다. 예. 그 김삿갓이 시를 잘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좋은 집안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시를 지을 테니까 옆에서 너는 좀 베껴가지고 쓰거라. 컨닝하라고. 네. 오답. 정답. 조금 아니네. 달라요. 정답. 조금 달라요.
아니 아까 정답. 했잖아. 아까 오답까지 정답. 나왔는데 혹시나- 기회를 왜 한 몇 번을 쓰는 거야? 100번 하셔도 돼요. 100번. 100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정답. 네. 컨닝이 아니고 시험 공부를 같이 시켜주는 거예요. 공짜로 과외를. 그 친구 집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아 잠깐만 지금 선생님. 아니 정답. 나 이건 줄 알았어. 그럼 빨리 정답 드셔야 돼요. 아, 정답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 합격 포인트만 쏙쏙 알려주는 1:1 족집게 과외 1타 강사가 된 거죠. 선생님도 일타 강사이신데. 딱이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리 시험도 가능했겠네요. 가능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쓰고 네. 옆에 양반 공부 못하는 애 앉혀놓고 나중에 쓱 바꿔가지고 가서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런 거부터 생각을. 과거 시험에서는 과체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체시는 7원, 18원, 36구로 이루어진 252자에 달하는 긴 시문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 문장을 쓰자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김삿갓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지도했던 것이죠. 곧 한양에서는요 김삿갓이라는 자가 시를 아주 담대하게 잘 쓰고 과체시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